자, 이제 작용, 반작용하고 운동량 보존 한번 같이 봅시다. 자, 87번부터 한번 보자. 자, 다음은 뉴턴 제3법칙에 대한 설명. 뉴턴 3법칙이 작용, 반작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실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고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F 실이라고 했었을 때 이걸 장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F의 실의 반작용은, 그러니까 F 실의 반작용,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잖아요. 장력이라고 하는 건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고, 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바뀌면 작용, 반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반작용이냐면 물체가 실을 잡아 당기는 힘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작용이에요. 따라서 틀렸죠. 그리고 실과 평형을 이루는 힘이 바로 무게인 중력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장력과 이 물체의 무게인 중력이 서로 평형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결국에는 어차피 얘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합력이 0이니까 mg가 돼야 되겠고, 기억과 니은의 작용 방향은 서로 같다. 실의 반작용은 물체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 그쵸? 그 다음에는 평형을 이루는 힘은 중력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둘의 방향은 서로 같죠. 왜?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중력도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88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학생 A하고 B가 각각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정지한 상태로 서로의 손바닥을 이렇게 미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FAB인데 이때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할 거고요. 학생과 의자의 질량을 합한 값은 전체 MA 값이 MB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얘가 커야죠. 왜? 둘의 곱이 여기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해당이 될 테니까. 자, 따라서 A하고 B는 같고요. 여기서 R자임이 0인 건 아니고 가속도의 크기는 B가 크고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서로 같죠. 왜? 어차피 같이 밀었으니까 손이 붙어있는 시간도 서로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4번이 맞겠고, 그 다음에 89번 그린 간은 질량이 각각 1kg, 2kg인 판과 추가 실 PQ로 수평면과 연결돼서 지금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정지는 결국에는 R자 힘의 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나는 가의 추에 동일한 추를 한 개 더 매달았는데도 아직 정지해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에서 Q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 그러면 Q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결국엔 이걸 하나하나 분해를 해보자. 그게 얘가 추가 밑으로 얼마로 잡아당겨? 20N으로 중력을 받아요. 그러면 장력이 얼마가 됩니까? 똑같아요. 20이에요. 그 같은 줄에 걸리니까 위로 작용하는 장력과 20N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밑으로 얘가 안 딸려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판의 무게가 밑으로 10N이 작용을 하고 이 밑으로 장력값 Q가 10N으로 작용을 해야 이 장력과 중력 플러스 장력이 합쳐져서 평형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걸리는 힘의 크기는 10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Q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그럼 여기서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밑에 장력, 여기서 중력이 얼마가 되니까 40N이 되니까 여기서 장력값도 얼마가 되고 40이 되고, 얘는 밑으로 중력으로 얼마? 10N으로 작용하니까 여기서 장력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30N이 나와야지 맞겠죠. 그래야 합력이 얼마가 나옵니까? 0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판이 Q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그러면은 Q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나 판이 Q를 당기는 힘의 크기나 결국에 장력은 같은 줄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몇 N이고 10N이고 이 녀석은 몇 N이야? 30N이니까 3배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답은 D급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그림은 벽에 고정한 용철 저울 A에 용철 저울 B를 연결한 뒤에 A, B를 수평면과 나란하게 유지하면서 B를 수평 방향으로 10으로 당긴 상태로 정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10이 됐다는 소리는 여기도 얼마가 돼요? 10. 작용 반작용으로 여기도 얼마? 10. 그러면 여기도 얼마예요? 똑같이 10.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걸린 거 20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힘이 없고 10으로 주면 계속 쭉 따라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철 저울은 둘 다 눈금으로 얼마? 10뉴턴? 10뉴턴이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 까닭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힘이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럼 벽도 얘를 똑같이 10으로 잡아당기게 되는 거니까 모두 얼마가 나옵니까? 10뉴턴, 10뉴턴이 나타나게 돼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91.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고 하는 게 이게 만약 고무줄을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10으로 잡아당기고 여기서 힘을 안 주면 안 늘어나죠.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양쪽으로 10뉴턴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걸리면 여기 20이 걸리는 게 아니라 10뉴턴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1. 그림 가와 나와 같이 동일한 자석 A하고 B가 둘 다 정지 상태에 있대요. 그럼 R자힘의 크기가 둘이 0이라는 소리인데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각각 여기서는 2뉴턴이 걸렸고 여기서는 4뉴턴이 걸렸대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그러면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똑같은데 그러면 얘에 뭐가 있을 거냐면은 무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mg. 어차피 정지니까. 그러면 얘는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에서 자기력을 위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mg에서 F가 빠지면 이 값이 장력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밑으로 작용하는 전체 힘의 크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게 2뉴턴이고 여기서는 mg에서 여기서는 자기력이 잡아당기죠. 반대극이니까 F만큼 작용했었을 때 이 녀석이 4뉴턴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더해줘 버리면은 이 mg는 얼마가 됩니까? 6뉴턴에 해당이 되니까 mg 값은 3뉴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석의 무게는 얼마가 된다? 3뉴턴이 되고 그 F는 그냥 1뉴턴만큼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F는 1뉴턴 맞고요. 가에서 B가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같은 자석이기 때문에 무게는 똑같아요. 그럼 자석의 무게가 3뉴턴인데 여기서 자기력이 아래로 1뉴턴으로 작용을 하니까 실제로 얘가 바닥면을 누르는 힘은 물체 무게 플러스 자기력 1뉴턴이 더해져서 전체가 얼마가 돼야 돼요? 4뉴턴만큼이 돼야 되니까 틀린 거고, 그럼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결국에는 얘가 눌러주는 힘의 크기 총 4뉴턴이니까 떠받치는 수직 항력도 얼마? 4뉴턴. 얘는 3뉴턴에서 자기력이 1뉴턴이 빠지니까 눌러주는 힘의 크기 2뉴턴. 그럼 수직 항력의 크기도 얼마? 2뉴턴.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2번. 그린 가는 수평면에 놓여 접촉해 있는 두 물체 A와 B 중에 A의 크기가 F인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에요. 똑같은데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A의 질량이 각각 m, 2m이래요. 그러면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나 여기나 어차피 똑같은 운동인데 힘의 방향만 바뀌었으니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물체가 받는 R자힘의 크기도,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가속도나 여기서의 가속도나 다 같다란 말이에요. 왜? F로 질량이 3m 물체를 밀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R자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왜? R자힘은 여기는 EMA가 될 테니까. 대신에 여기서 보면은 이 F가 각각의 쪽에 걸리기 때문에 전체의 3분의 1만큼인 3분의 F를 받을 거고 이 녀석은 3분의 2F를 받을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3분의 2F가 R자임이고 이 녀석은
3분의 F가 R자임이 거란 말이에요. 마찰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A가 B를 미는 힘은 F 중에서 3분의 F를 받았으니까 A가 B를 얼마로 밀어야 돼요? 3분의 2F로 밀어요. 여기서는 B가 A한테 받는 힘의 크기가 3분의 F니까 A가 B를 얼마로 밀어요? 3분의 F로 밀어요.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 몇 배다? 2배다 라고 하는 게 작용, 반작용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3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힘이 작용을 할 때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러면 지금 보면 처음에 운동량이 10이었고 20이 됐어요. 얼마 동안에? 4초 동안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됩니까? 10이 됐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하고 똑같으니까 F 곱하기 4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F는 얼마가 돼요? 2분의 5 뉴턴만큼의 힘을 주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물체의 속력은 6초일 때하고 4초일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 운동량이 몇 배야? 1.5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질량은 똑같은데 운동량이 1.5배가 되면은 결국에는 속력값도 1.5배가 돼야 되니까 틀린 거고, 2초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지금 구해줬죠? 2분의 5N이니까 틀렸고, 0에서 6초 동안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6초 동안 총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서 얼마 받았어요? 10 다시 10, 그러니까 총 얼마? 20 맞죠? 그러니까 디귿만 맞게 됩니다. 면적 구하면 안 돼, 여러분들. 자, 이거 운동량 그래프니까. 자, 94.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물체 A하고 B가 크기가 V인 일정한 속도로 서로를 향해 운동을 하다 충돌한대요. 자,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V면 얘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V에 해당이 될 거예요. 충돌 전과 후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를 나타냈대요. 자, 충돌 전에 지금 운동량이 2P, 4P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속도가 속력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럼 질량을 얘를 M이라고 치면은 얘는 2배가 되려면은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M만큼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충돌하고 나서 3P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의 합은 똑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럼 2P 마이너스 4P예요. 따라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마이너스 2P가 되는 거고, 충돌하고 나서 얘가 힘을 왼쪽으로 받았는데 더 같은 방향으로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3P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P고 얘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빵 하고 충돌해서 마이너스 2P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P, 얘는 플러스 P 이렇게 나와야지 결국에는 얘도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마이너스 2P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은 A가 B의 2배가 아니라 B가 A의 2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기억은 P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돌 후 A의 속력은 지금 운동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3대 1에 해당이 돼요. 3pp. 자, 그 다음에 질량 B가 몇 대 몇이냐면은 1대 2예요. 그러면 M 곱하기 VA랑 EM 곱하기 VB가 서로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냐면은 3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워버리면 VA는 6VB에 해당이 될 테니까 충돌 후 A의 속력은 B의 속력에 얼마가 돼야 돼요? 6배가 돼야 돼요. 충돌 후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6배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V였구나. 얘가 V였으니까 얘가 1.5V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3V 맞네. 굳이 이걸 뻘짓했네. 니은 디귿이네요. 그렇죠? 질량 값은 똑같고 방향은 반대고. 네. 자, 그 다음에 95번 봅시다.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B를 향해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림 나는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과 후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처음에 운동량이 5였는데 나중에 운동량이 3이 됐어요. 그럼 처음에 속도가 2.5m/, 왜 숫자가 왜 딱 안 떨어져? 자, 2분의 5m/s에서 운동량이 3이 되려면 2분의 3m/s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가 충돌 전의 2배래요.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을 P라고 놓으면 충돌 후에는 운동량의 크기가 2P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보다 2m, 진짜. 그러면 이 B의 질량을 M이라고 놉시다. 자,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가 충돌 전의 2배이고,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보다 E가 더 크대. 그럼 충돌 전에 V로 갖고 충돌 후에는 V 플러스 E라고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운동량이 MV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요? MV 플러스 E가 돼야 되는데, 나중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이 몇 배래요? 2배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EMV는 MV 플러스 얼마가 되니? EM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MV는 얼마예요? EM. 그럼 V는 얼마가 돼야 돼? V는 2네. 이렇게 지워버리니까. 그치? 따라서 V는 2네요. 처음 속도가 얘가 얼마라고 하고 있대? 2m/s로 가고 있었고, 충돌하고 나서 얼마가 된 겁니까? 4m/s. 이렇게 되네.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에 B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그러면은 A가 받는 R자임의 크기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5에서 3만큼이니까 2만큼이 변했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인데 이게 힘 곱하기 시간이 0.01에서 0.03, 즉 총 0.02초 동안 받았습니다. 따라서 F는 0.02분의 2에 해당이 되니까 몇 뉴턴? 100 뉴턴만큼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틀렸고, 충돌 전의 속력은 A가 B의 2.5배다. 얘가 2분의 5고 얘가 2니까 얼마예요? 2.5배가 아니라 몇 배가 돼야 되니? 4분의 5배가 돼야 되네. 1.25배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V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V가 2니까 질량 구하라고.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랑 그러면은 얘가 질량은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2예요. 그럼 얘도 운동량의 변화량이 2여야 되니까 질량이 M, 나중속도 4 빼기 2가 운동량 변화량이 2만큼이 나와야 되니까 M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kg. 이렇게 나오면 되네요. 따라서 디귿 맞죠? 자, 그 다음에 96번 봅시다. 그린 가는 수평면에 물체 A가 위치 X는 D의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B는 정지에 있다가 A랑 빵 충돌을 하고 나서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했고,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속도가 등속도 운동을 하다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 A하고 B하고, 자, 충돌 전 하고 충돌 후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t 동안에 d를 갖고요, 충돌하고 나서는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t분의 얼마가 됐습니까? d만큼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B는 처음에 정지였고 충돌하고 나서는 4t 동안에
D에서 3D까지 갔기 때문에 ED가 됩니다. 그러면 속도의 상대값을 구해주면은 얘를 마이너스 V라고 치면 얘는 얼마가 돼요? 2V가 될 거고 이 녀석은 4V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속도 B가 4대 1대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충돌 전에 A의 질량을 M1, B의 질량을 M2라고 놓게 되면은 자, 충돌 전에 4M1V는 충돌 후에 마이너스 M1V 더하기 M2 2V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5M1V는 2M2V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M2하고 M1하고 질량비는 2대 5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질량은 B가 A의 2.5배다는 맞는 거고 A의 운동 방향은 B와 충돌하기 전하고 후하고 서로 반대고요.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다.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이 녀석은 충돌하고 난 다음에 질량이 2대 5잖아요. 이 M짜리가 얼마로 가요? V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B는 질량이 5M인데 5M짜리가 2V로 가고 있잖아요. 5M짜리가 2V로 가고 있으니까 몇 배예요? 3배가 아니라 5배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맞는 거는 디귿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7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던 질량이 1kg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던 물체 B하고 충돌할 때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질량이 MA짜리가 충돌 전과 충돌 후를 비교해 보면은 충돌 전의 속도가 4m/s 였고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마이너스 2m/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B인 MB는 정지 상태였다가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2m/s에 해당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질량이 A는 1kg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따라서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4가 되는 게 맞고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A는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는 질량이 구해야 되네. 자,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4 곱하기 1은 충돌 후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질량이 모르죠. MB 곱하기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 버리면 6은 2MB니까 따라서 MB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3kg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맞고 충돌 운동량은 여기서 질량의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6. 따라서 2배가 아니라 3배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쟤는 틀렸네요. 자, 다음에 98번 그린 간은 압축된 용수철로 연결돼서 수평면에 정지에 있던 수레 A, B 사이에 용수철 고정장치를 빵 제거를 하면은 같은 용수철로부터 양쪽으로 받는 탄성력의 크기가 같아요. 같은 힘의 크기를 같은 시간 동안에 받기 때문에 A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요. 자,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자, 그러면은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결국에는 같아야 돼. 이제 방향만 반대인 거지. 자, 그러면은 둘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나타냈으니까 속력을 구해보면은 Vx하고 얘는 Vy는 4분의 0.4니까 0.1m/s가 되는 거고 B는 0.05m/s가 되는 거예요. 절반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둘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A가 0.1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고 B가 0.05로 튀어나와야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을 했었을 때 둘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겠죠. 따라서 X는 A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인 거 맞고 2초일 때 B의 속력은 0.05
0.05m/s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4초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는, A는 질량이 1kg인데 0.1m/s로 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틀렸죠.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게 됩니다. 자, 이제 99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운동량 P로 운동을 하는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물체 BC를 향해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 B, C는 각각 D만큼씩 떨어져 있고요. 충돌한 A, B가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림 단은 B하고 C가 충돌한 뒤에 다시 A, B, C가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각각 질량이 2m, m, m이래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으로 인해서 처음에 EM인 애가 운동량 P로 가고 있었죠. 그럼 요거 속력을 처음에 V라고 한번 놔봅시다. EM V를 우리 P라고 처음에 놓으면은, 충돌하고 나면은 전체 질량이 3m V1이 되고, 이때 운동량은 2m V가 돼야 되니까 V1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3분의 2 V가 돼야 될 거예요. 이때 3분의 2 V가 돼야 되고, 전체 질량은 3m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충돌하고 나면은 질량이, 운동량은 2mV인데, 이때는 한꺼번에 4m 충돌 후의 속도를 V2라고 해보면, 그럼 V2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 V가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 V만큼 전체 질량은 4m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가부터 다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가에서 A의 운동량은 여기서는 P에 해당이 되고요. 나에서 A의 운동량은 질량이 2m인데 속도가 3분의 2 V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거 P로 비교를 하지 말자. 그러면 얘는 2mV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분의 4mV가 될 거고, 그럼 나에서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3분의 2m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에서 A의 운동량은 질량이 2m짜리가 얼마로 가야 돼요? 2분의 1V로 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MV에 해당이 될 거고, 다에서 C의 운동량도 C의 운동량은 2분의 MV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운동량의 크기가 작은 거는 5번이 제일 작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의 순간으로부터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그럼 처음에 EMV였고, 그 다음에는 3분의 4MV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2MV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P라고 두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2P가 돼야 되고, 3분의 2P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P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P 3분의 2P, P 3분의 2P, 2분의 P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몇 번처럼? 3번처럼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1번. 그림과 같이 우주 공간에 질량이 100kg인 우주인이 질량이 50kg으로 같은 물체, 50kg으로 같은 물체 A하고 B를 들고 점 O를 향해서 18m/s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주인은 O를 향해 A, B를 물체를 하나씩 민대요. A, B를 모두 민 다음에 우주인의 속도는 6m/s였고 A와 B는 서로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 얘가 50kg, 50kg잖아요. 그럼 전체 지금 현재 질량이 얼마냐면은 200kg이에요. 그러면 200kg 짜리가 처음에 얼마로? 18m/s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은 3600이 되는데, 얘가 밀어버렸잖아요. 뻥 밀어버리면 A를 밀면은
질량이 50kg짜리가 두 개를 다 밀었었을 때 A와 B는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질량이 100kg짜리가 V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인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100kg짜리인데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은 6이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넘겨줘 버리면 결국에는 100V는 3000에 해당이 될 테니까, 따라서 V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30m/s가 나옵니다. 따라서 물체를 하나씩 밀 때마다 30m/s의 속력으로 밀어냈고,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은 3600 똑같은데, 그럼 하나만 내버리면은 질량이 150kg, 이거 우주인의 속도를 V라고 치면은 50kg짜리가 30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얘는 1500이 될 거예요. 따라서 빠져버리면 150V는 210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V는 15분의 210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3 하면 5분의 70이니까 4m/s가 바로 우주인의 속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2번.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했죠. 그때 쇼트트랙. 자, 그린 가는 쇼트트랙 계주에서 1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선수 A가 10m/s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선수 B를 밀고 난 후에 B가 20으로 됐고, 그리고 나는 15로 일정하게 운동하던 B가 다시 뭐예요? A를 밀기 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가에서 A가 B를 밀고 난 후에 A의 속력, 요거를 VA라고 치면은 나에서 B가 A를 밀고 난 후에 B의 속력하고 같대요. 그러면 요거를 V라고 놓으면 얘가 밀고 나서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V가 났대요. A와 B의 질량은 각각 50kg, 60kg이다. 그러면 첫 번째 운동량으로 풀어주면은, 자, 50 곱하기 15 더하기 60 곱하기 10은, 자, A는 50이죠. 50 곱하기 V 더하기 60 곱하기 20. 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따라서 750 더하기 600은 50V 더하기 1200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1350, 1200이 빠져주면은 150은 50 V에 해당이 될 테니까, 맞지? 1350에서 1200이 빠져버리면 150. 그럼 V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3m/s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밀고 나서 V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얘가 3m/s로 바뀌었다라는 소리니까, 그럼 요것은 이제 운동량 버전으로 풀어볼까?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60kg입니다. 60. 나중 속도가 얼마냐면 3 빼기 처음 속도가 15예요. 그러니까 B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은 서로 반대니까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20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72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이죠. 대신에 플러스로 720은 질량이 50, 나중 속도는 모르고 빼기 처음 속도 10을 했었을 때 72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주면은 얼마가 되니? 12 72. 그러면은 50 14.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V는 24.4m/s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가가 A를 밀고 난 후에 A의 속력은 3이고, 밀고 난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가하고 나에서 같다. 밀고 난 후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밀기 전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질량이 A가 50이고 6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얘는 60이고 얘가 50이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죠? 왜? 질량이 큰 애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따라서 같지가 않죠. 어차피 밀고 난 후로 구해줄 필요가 없어요. 밀기 전하고 밀고 난 후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나에서 B가 A를 밀고 난 후에 A의 속력은 25가 아니라 24m/s가 나오니까 예,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 예, 기억 1번만 맞아요. 자, 이제 1등급 완성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3번. 그린 가는 저울 위에 밀폐된 상자를 올려놓은 모습을 나는 가의 상자 바닥에 드론을 놓고 상자를 밀폐시킨 모습을 다는 나의 드론을 가만히 떠있게 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일단 상자 무게만 보면은 2N. 상자 플러스 드론 6N. 드론이 떠도 어차피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리잖아요. 뭐만큼? 드론의 무게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드론 무게 4N. 여기서도 똑같이 4N, 상자 무게 2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 저울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체는 2N인 게 맞고, 나에서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과 저울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상자가 드론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과 상자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죠. 선생님이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은 주어랑 목적어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 상자 속 공기가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그죠 4N만큼으로 밀어내고 있게 되는 거니까 드론이 바람으로 쭉 밀고 4N으로 이 바람도 공기도 누구를 드론을 4N으로 떠받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맞겠죠. 그래서 3번. 다음에 104번은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A랑 MB인 학생 A, B가 수평면 위에 마주 서서 0초일 때부터 T초일 때까지 일정한 크기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EMA가 3M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MA 대 MB의 질량 B는 몇 대 몇이냐면 3대 2예요. 그러니까 얘를 3M이라고 치면 얘는 2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이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고 가속도는 그러면은 질량의 반비례할 테니까 어차피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같으니까, 따라서 가속도의 비율은 몇 대면 2대 3이 나와야 될 거예요. 따라서 여학생이 조금 더 가속도가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3배면 속도 변화량도 3배가 해당이 되니까 얘는 3V, 얘는 2V에 해당이 될 테니까, 따라서 맞는 거는 속도도 같고 운동량도 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알짜 힘이 아니라 서로 받은 알짜 힘의 크기도 어떻게 되냐면 둘이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는 맞는데, 문제는 운동량은 둘이 받은 충격량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같아야지. 여기가 3P로 서로 같던지 2P로 같던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왜?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았으니까 충격량은 같고, 그럼 당연히 둘이 뭐가 똑같겠어요?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는 105번 문제.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물체 A에 수평 방향으로 15N의 힘을 작용을 했대요. 그러면 이 15N의 힘이 전체 질량 5M에 주기 때문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 A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3M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가속도는 M분의 3 A는 M분의 3만큼이 될 텐데, 결국에는 M분의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3N, 얘가 6N, 얘가 6N만큼의 힘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ABC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다 다르고, 자, A가 B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는 A가 15N 중에 3N 받았으니까 12N으로 밀어요. 따라서 A가 B를 12로 밀면 B도 A를 얼마로 밀어야 돼? 12로 밀어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12예요. 그러면은 A가 3N 받았고 B가 6N 받았으니까 전체 9N 받고, B가 C를 얼마로 밀어줘야 되냐면은 6N으로 밀어주면 C도 B를 얼마로 밀어줘요? 6으로 밀어줘야 되죠. 작용
반작용. 따라서 A가 B를 미는 힘, C가 B를 미는 힘은 몇 배? 2배. 예,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맞겠죠? 그 다음에 106번. 그린 가는 물체 A가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B는 A랑 충돌한 후 정지에 있던 물체 C하고 다시 충돌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물체의 충돌 전과 후 A, B, C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A와 B, B와 C의 충돌 시간은 각각 2t, t래요. 질량은 B가 A의 1.5배, 그럼 얘를 2m이라고 치면은 얘는 3m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에는 B가 A의 1.5배, C의 뭐라고? B가 A의 1.5배, C의 2배다. 그럼 C의 2배면은 얘가 1.5m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요. 숫자 더럽네. 4, 6, 3으로 두는 게 낫겠다. 그치? 4m, 6m, 3m. 자, 이렇게 놓으면은 질량은 B가 A의 1.5배고 C의 2배다. 적용이 됐죠. 자, 그러면 처음에 A의 운동량이 2P0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우리 편의상 V로 가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4mV라고 하는 운동량이 2P0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A죠. 충돌하고 나서 마이너스 P0가 됐어요. 그러면은 질량, 어떻게 됐어요? 운동량은 절반으로 줄고 속도,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V가 되고 질량은 4m. 네, 이렇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에 좀 다시 쓸까? 마이너스 2분의 V의 질량은 4m. 네, 이렇게 된 게 마이너스 P0 이렇게 된 상태죠. 그러면은 B는 처음에 정지에 있다가 얼마가 됐냐면은 3P0가 됐어요. 그러면 B는 처음에 정지를 했다가 3P0가 됐는데 3P0가 되려면 이거 1.5배니까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6mV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운동량이 3P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V에다가 6m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지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충돌을 하고 나서 속도가 운동량이 얼마가 됐냐면은 2P0가 됐어요. 자, 2P0가 됐는데 2P0가 4mV인데 질량이 3m이니까 얘는 3분의 4V에다가 3m. 그래서 2P0 이렇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하고 C가 충돌한 후, B하고 C가 충돌한 후에 속력은 그러면은 B하고 C가 충돌한 후에 그럼 B는 3P0에서 얼마로 됐냐? P0로 됐네. 그럼 이 상태에서 P0가 됐으니까 그러면 3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량은 똑같으니까 6m으로 똑같고 그럼 속력만 3분의 V로 변해버렸겠네요. 그래서 P0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면은 B하고 C가 충돌한 후 속력은 C가 B의 4배다. 예, 맞죠? 지금 풀어준 거.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충돌하기 전 A의 속력은 A와 B가 충돌하기 전 A의 속력은 이때 V였고요. 자, C와 충돌 직전에 B의 속력하고 같죠? V하고 V로. 얘는 다시 충돌하고 나서 2차 충돌 후의 속도니까 B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A랑 충돌할 때 그러면 A랑 충돌을 할 때 B는 0에서 얼마가 되냐면은 운동량이 3P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A와 충돌할 때를 1차 충돌이라고 치면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3P0가 됐고 이때 총 2T만큼의 시간으로 충돌을 했어요. 그 다음에 C와 충돌을 할 때는 3P0에서 2P0가 됐기 때문에 총 운동량의 변화량은 2P0만큼으로 줄어들었고 2P0에서 3P0에서 P0 됐으니까 총 충돌 시간은
t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결국에는 2분의 3대 2에 해당이 되니까 몇 배 몇? 3대 4가 되겠죠. 따라서 A가 충돌할 때가 C와 충돌할 때에 몇 배에 해당이 돼요? 2분의 3배가 아니라 4분의 3배에 해당이 돼야지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7번.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C가 같은 속력으로 물체 B를 향해서 운동을 한대요. A하고 C가. 자, 그 다음에 B는 C를 향해서 4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에서 B와 C 사이의 거리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근데 처음에 12m만큼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둘이 충돌할 때까지 시간이 2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둘의 상대 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둘의 상대 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1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6m/s가 상대 속도예요. 따라서 얘가 4로 가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m/s. 그 다음에 A는 얘랑 속도가 똑같다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2m/s 이렇게 돼요.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1차 때, 자,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가 첫 번째에 얘가 2m/s로 가고 있고, 이 녀석은 4m/s로 가고 있고, C는 마이너스 2m/s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을 하고 나서 지금 B와 C 사이의 거리가 2초 때 빵 충돌하고 나서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둘이 멀어져요. 다시 충돌하고 나서 멀어지는데 보면은 2분의 8이 되니까 이때의 상대 속도는 4m/s에 해당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B의 속력을 모르니까 VB라고 놓고, 충돌하고 나서 이 녀석 얘의 속도를 VC라고 놔버리면, 일단 충돌 전은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2m짜리가 4로 오죠. 2m짜리가 4로 오고, 그 다음에는 질량이 2m짜리가 마이너스 2로 옵니다.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서 누가 누가를 봤었을 때 지금 질량이 2m짜리는 VB의 속도로 되고, 질량이 2m짜리 C는 VC의 속도로 와요. 그러면은 M이 다 소거가 돼버리면 8 마이너스 4는 2VB 더하기 2VC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4가 되겠고, 따라서 VB 더하기 VC는 얼마다? 2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B가 C를 봤을 때 속도가 얼마나 나오면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로 봤었을 때 B가 본 C의 속도가 VC-VB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VC-VB가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 VC는 얼마가 되냐면 6. 따라서 VC는 3. 그럼 VC가 3이 되면은 VB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충돌하고 나서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1m/s가 되고, 이 녀석은 3m/s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빵 하고 나서 B와 C 사이의 거리가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덜 멀어져요. 근데 이때 상대 속도가 얼마냐면은 3초 동안에 6을 갔으니까 이때는 2m/s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3m/s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때는 누구랑 충돌한 거냐면 A가 와서 B를 받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B 입장에서 C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3m/s 마이너스 VB를 해줬더니 이게 2가 나온 거란 말이죠. 결국에. 따라서 VB는 얼마가 되냐면 1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기서 충돌하고 나서 얘는 1m/s가 된 거고, 얘는 그대로 3m/s로 가고 있는 요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하고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도가 얼마가 될 건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얘는 계속 2m/s로 오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질량이 3m짜리가 2로 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충돌 전에 질량이 2m짜리가 마이너스 1로 오고 있었는데, 충돌하고 나서 질량이 3m짜리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질량이 2m짜리는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돼 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6m 마이너스 2m은 3mv 더하기 2m 이렇게 되니까 3mv는 마이너스 4m 2m 따라서 v는 3분의 2가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충돌하고 나서 3분의 2m/s가 된 것까지 구해줬어요. 자, 그러면 1초일 때 C의 속력은 마이너스 2지만은 반대 방향으로 2 맞고, T가 3초일 때면 여기죠. 요 상태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운동량의 크기는 둘이 질량이 2m, 2m으로 같은데 속력비가 1대 3이니까 C가 B의 3배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T가 0부터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일단 여기서 A는 몇 초까지는 계속 그대로 가냐면 여기 4초까지는 그대로 가요. 왜? B가 C랑 충돌한 게 여기고 여기가 A랑 충돌한 거니까 여기 4초까지는 A가 그냥 가요. 그러면은 2m/s로 4초까지는 그냥 가고, 그 다음에는 3분의 2m/s로 충돌하고 나서 다시 몇 초를 가는 겁니까? 3초를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8m 가고 2m를 가서 전체 몇 미터? 10m를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08번 봅시다. 그린 가는 수평인 일직선상에서 물체 A하고 D는 정지해 있고 B하고 C 사이에 용수철을 압축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데 용수철이 완전히 빵 하고 펴졌대요. 그러면 같은 충격량으로 받기 때문에 운동량이 같아야 돼요. 튀어나갈 때. 그럼 얘가 3V로 나가면 얘는 2V만큼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A, B 하고 C, D가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A와 D의 충돌 과정에서 B, C가 받은 충격의 크기를 각각 I1, I2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일단 요 A, B 충돌을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EM이 3V로 갔으니까 전체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6mV가 되고요. 6mV가 질량이 합쳐지고 나서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3m, 충돌하고 나서 속도를 V1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V1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V 이렇게 나오겠죠. 질량이 나눠줘 버리면은 V1은 2V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 6mV였는데 한 덩어리가 되고 나면은 4m이 되고, 이때 속력을 V2라고 놓게 되면은 V2는 2분의 3V가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A하고 D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면은 충격량이 될 테니까, 따라서 일단은 A가 받은 충격량 I1은 질량이 M, 2V 빼기 처음 속도 0, 그 다음에 I2는 질량이 M, 그 다음에 2분의 3V 마이너스 0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I1 대 I2는 2mV 대 2분의 3 mV에 해당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4 대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109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 B와 접촉해 있는 물체 A의 크기가 F인 힘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A하고 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A가 F를 A로 밀면 A도 B를 F로 밀고 B도 벽을 F로 밀 거란 말이야. 그러면 B가 벽을 미는 힘을 F,
그러면은 벽이 B를 미는 힘도 F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작용 반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반작용의 방향은 뭐가 돼요? B가 벽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F. 이 힘하고 이 힘하고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따라서 크기는 똑같이 F고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10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물체 A하고 B 사이에 압축한 용처를 둔 상태로 정지했다가 용처를 완전히 펴진 뒤에 AB가 일정한 속력 2V, 3V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후 B는 정지해 있던 물체 C와 한 덩어리가 돼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을 한대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정지 상태 속력 2V, 3V로 나왔다는 소리는 같은 충격영향을 받았으니까 질량 B는 3대 2가 돼야 될 거예요. 자, 3대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2M짜리가 3V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충돌 전에 얼마였냐면은 6MV였고 충돌하고 나서 요거 질량을 그냥 우리 라지 M이라고 놓으면 충돌하고 나서 질량이 2M 플러스 라지 M이 됐는데 전체 일정 속력 V로 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눠줘 버리면은 6M은 2M 플러스 라지 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라지 M은 얼마가 됩니까? 4M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를 3M 2M 얘가 4M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 둘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게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대 B 대 C는 3 대 2 대 4 이렇게 풀어주면 맞겠죠. 그 다음에 111번은 그림은 알짜 힘과 운동량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림과 같이 속도 V1으로 운동을 하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F인 알자임을 계속 작용했대요. 시간이 델타 T만큼 작용한 뒤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해준 추경량이 F 델타 T만큼 됐었을 때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M V2-V1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물체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은 결국에 얘가 A는 델타 T가 이항시켜 놓으면 이 값이죠. 따라서 기억은 V2-V1이 돼야 되고요. 가속도의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F는 M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 니은도 뭐가 돼요? V2-V1에 해당이 F는 MA 그러니까 델타 T분의 M V2-V1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게 되는 거고 즉 디귿은 그건 뭐야? 디귿에 들어갈 알짜 힘과 운동량의 관계? 그러면은 알짜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알짜 힘은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다네요. 결국에 디귿은 알짜 힘은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